네, 오늘 지역 수생 연구소는 바다로 그 중에서도 섬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경남에서 이 바다 또 섬의 중요성은 뭐 더할 나위가 없죠. 자, 섬으로 지역 소생을 한다면 이분한테 꼭 좀 물어봐야 합니다. 자, 섬 사람들의 대변인 아일랜드 강, 그러니까 강재윤 섬 연구소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예, 섬에서 오신 건가요 오늘? 오늘은 서울에서 왔습니다. 아, 서울에서 왔어요. 깜짝 놀랐네요. 네. 섬에 계속 섬에 다니다가 네네네. 서울에 일정이 있어서 아, 갔다가 왔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예. 시인이기도 하고 맞습니까? 뭐 아, 예. 그런다고 하대요. 그리고 북일도에서 태어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수많은 섬을 걷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8일에는 그 섬의 날에 맞춰서 신간을 또 내셨어요. 예. 책 제목이 뭐죠? 바다의 국경, 예. 섬을 걷다 아, 는 예. 책인데요. 네,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어요? 그 우리가 섬이라고 하면 여태까지는 그 여행지 도시 보통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예, 그렇게 예. 생각을 많이 하죠. 네. 아니면은 이제 옛날 섬들은 유배지 네.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은 요새 이제 방송 같은 데서 섬에 네. 대해서 이렇게 오락 프로나 이런 거 많이 예. 할 때 수산물이 나오는 것 뭐 이 정도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예. 근데 섬이 가진 가치는 그 이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육지는 영토라고 얘기할 때 흔히 네. 육지 영토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실상은 우리 그 영토 개념에는 영해와 영공과 육지 영토가 다 포함이 됩니다. 예. 그 중에서도 이제 그동안 우리가 도외시했던 것이 해상 영토의 개념인데 해상 영토. 해상 영토라고 하면 이제 바다를 포함하는 영토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영해뿐만이 아니고 영해라고 하면 이제 우리 소유의 우리 대한민국 소유의 바다를 네. 얘기하는 거죠. 영해 그다음에 EEZ라고 하는 거 배타적 경제수요 경제수요까지. 그리고 대륙분까지 포함하는 영역이죠. 그래서 그 영해에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의 그 규모를 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네. 영해 기점이라고 하는데요. 네. 영해 기점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시작점이죠. 영해 기점이 23곳이 있는데 예. 그 중에서 20곳이 섬이에요. 섬이에요. 섬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섬이 그 유인도가 됐든 무인도가 됐든 이제 유엔 그 해양법 협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종의 바다에 대한 헌장 같은 개념인데 그럼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다. 연결할 때 섬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는데 그 시작점이 되는 곳을 기점이라고 해요. 하는데 네네네. 그 기점 23곳 중에 20개가 섬이라는 얘기는 음. 섬 때문에 우리가 해상 영토를 더 넓은 해상 영토를 가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해상 영토라고 하면 우리가 뭐 흔히 바다에서 나오는 거 수산물만 생각을 하는데 예. 대륙북 밑에 있는 지하자원 역시도 우리 것이 되는 것이고 네네네. 해상 영토가 넓을수록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원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 기점이 되기도 하고 그 해상 영토를 지키는 수호자 역할을 하는 것이 섬이거든요. 그럼 근데 섬의 그런 중요성 같은 것들을 이 책에 담으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대부분의 그런 인식이 없었죠 우리나라 네.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해상 영토 그리고 영토 안보적인 관점에서 섬을 바라봐야 된다. 네. 뭐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 이제 쓴 책이고 그래서 제목도 예. 바다의 국경 섬을 걷다인데 예. 사실 우리가 국경이라고 하면 휴전선이나 네. 혹은 독도 그리고 서해오도 정도만 예.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동서남의 섬들이 대부분 국경과 위치해 있어요. 남쪽은 일본, 서쪽은 네. 중국 그리고 또 공해상. 예. 그래서 우리나라 섬들은 대부분이 알겠습니다. 다 알겠습니다. 국경이다. 네. 이런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목을 붙인 거죠. 재미있는 책이죠? 재미있어요. 네. 한번 읽어보십시오. 재미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읽어봐야 알지. 아니 그러면 그만큼 섬을 많이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 얼마나 되는 거예요? 다녀오신 섬이?
그 우리나라 유인도하고 예. 무인도를 나누는데 예, 유인도, 무인도. 전체적으로는 이제 4천여 개 된다고 하는데 예. 그 중에서 사람이 갈 수 있는 거는 대부분 유인도죠. 예. 이게 올해 한 480여 개 되는데 그 중에서 400개 정도 를 다녀오신 거예요. 예. 거기 유인도라는 건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이죠. 섬. 네. 한 그 정도를 다녀왔다. 예. 기억을 다 하십니까? 다 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유인도는 거의 다 가보셨다는. 그렇죠. 근데 거예요. 아주 작은 네. 그래서 이제 배가 안 다니는 섬들도 있어요. 아하, 예. 그런 경우는 이제 대절선을 불러서 가야 되거나 예. 그럴 때는 좀 그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또 접안하기 어렵기도 그러네요. 하고 예, 그런 맞습니다. 데만 네. 제외하고는 이제 거의 다 가봤죠. 그러시구나.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섬이 얼마나 되는 건가? 이게 좀 통계라도 있습니까? 여태까지는 이제 정확한 통계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이 좀 문제가 됐었죠. 아, 네. 그래서 뭐 정부 기관도 발표하는 숫자가 국토부 통계 다르고 행안부 통계 다르고 아, 그래요? 또 해수부 예. 통계 다르고 각각이 통계가 달랐기 때문에 이게 뭐 혼선이 빚어지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네. 행안부에서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네. 전체 섬 숫자를 예. 확정했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한 지금 정확하게 뭐 3,390개로 확정 공포를 했다고 해요. 그래요? 그럼 아까 그중에 유인도 그 정도 갔다 오셨다고 하니까 한 10%는 갔다 오셨네요. 네, 소장님이. 그냥 무인도는 가기 어렵고 예. 그러니까 유인섬이 480개, 네. 무인섬이 2,910개 예. 이렇게 규정을 해서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왜 그렇죠? 왜냐하면 유인도하고 무인도는 고정돼 있지 않거든요. 아,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사람이 살다가 떠나면 무인도가 되고 네네네네. 무인도에 사람이 들어가면 유인도가 되기 네. 때문에 이건 늘 변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네네. 무인도 몇 개, 유인도 몇 개 이렇게 정하는 건 별 의미가 없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게 3,390개라고 확정 공포했다고 하는 거지만 네. 지금 잠정적으로 집계에 불과한 겁니다. 아, 그래요? 한 것이고 네네네. 이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그 섬 숫자를 새로 집계를 해야 된다 이런 네네. 주장을 해왔었는데 그렇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해수부에서 발표하는 섬 숫자 무인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섬을 관리하는 주체가 네. 유인도는 행안부, 무인도는 해수부로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유인도는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주민등록 상황에 따라 네네네.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무인도 같은 경우는 아, 그렇군요. 해수부에서 발표를 하는데 아, 자기들이 예, 예. 관리하는 섬만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 대상이 아닌 섬은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는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래 2023년에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일본의 섬 숫자가 6,852개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예, 6,800. 예. 그런데 2023년에 전수조사를 새로 해가지고 14,125개라고 두 배 넘게 더 늘었네요. 두배 예. 넘게 늘었죠. 이 속에는 일본이 독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 네. 독도는 빼야죠. 네. 그런다고 하면 이제 일본의 섬 숫자는 14,124개인데 두 배 네. 이상 늘어난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동안에도 섬이 있었는데 관리하지 않다가 이제 관리의 대상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은 한국도 그 예. 이상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경남은 섬이 어떻게 됩니까? 경남섬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발표는 555개라고 하는데 네, 네. 이거 역시도 네. 다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산의 KMI 예.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최지현 박사가 전자해도와 유색연상을 통해서 네. 섬 숫자를 파악한 적이 있어요. 그 자료를 제가 봤는데 거기에는 우리나라에 12,000개 이상의 섬이 있다고 지금 아, 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이 2배 이상이 늘어났듯이 우리도 전수 조사를 하면은 3,390개가 아니고 네 12,000개 이상의 섬이 네.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발표한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하는 이유는 새로 그 정부 차원에서 예. 조사를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럼 전남이 제일 많죠? 현재 알려진 거. 이제 알려진 바로는 뭐 전남이 한 60% 이상의 섬이 있으니까 경남은 가장 많고 그다음이 이제 경남. 2등이네요. 네. 아쉽네요. 아니 뭐 아쉽습니다. 같은 나라 섬인데. 아니 그러면 섬이라고 해서 이거 관리할 부처가
한 곳이 아니고 여러 나눠져 있는 거네요. 네, 그게? 그러니까 그게 좀 좀 전에 문제인데요. 말씀드렸듯이 네. 섬을 관리하는 주체들이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유인도는 행안부에서 행안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그 무인도는 네. 해수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네. 국토 측면에서는 국토부에서 또 관리를 하고 섬에서 하는 또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예. 국립공원에서도 관리하고 이렇게 섬들이 그러다 보니까 관리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섬 정책도 중구난방이었던 거죠. 그러겠네요. 예. 그래서 그걸 뭐 같은 정책을 다른 부처에서 반복적으로 하기도 하고 네네네. 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효과가 크지도 못하고 이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 섬연구소에서 알겠습니다. 제안해서 만들었던 것이 섬 정책 컨트롤 타워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그 행안부 산하의 네. 한국섬진흥원입니다. 아 그러면 한국섬진흥원의 초대 소장님이 또 예, 제가 원장으로 아니 원장은 아니고 아니에요? 저는 이제 설립위원이었죠. 설립위원으로, 설립위원을 예. 하고 초대 이사를 했었는데 그래서 초대 이사로. 예, 원장도 제가 뽑았었고요. 네네네. 뽑았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섬진흥원이고 진흥원, 예, 섬진흥원은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섬을 관리하는 기관인데 네. 아직은 힘이 미약하죠. 지금 마침 섬진흥원 얘기도 하셨고 초대 이사도 지내셨고 네. 이 섬 관련해서 얼마 전에 쓰신 그 칼럼이 좀 이슈가 좀 됐었고 예. 근데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한테 연락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당시에 이제 어떤 칼럼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예. 자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섬 관련 업무를 해수부로 이관시키도록 부처가 협의하겠다고 후보자가 발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신 거예요. 이유가 전체 섬주민 종사자 중에 30%만 수산업 종사자고 나머지는 농업 종사자가 훨씬 많다. 섬은 그냥 바다가 아니다. 바다 위에 육지다. 그래서 다양한 산업 생태계 존재하니까 획일적 영역 아니란 얘기다. 이렇게 꼬집으셨네요. 네. 네. 그- 전화 와서 뭐라든가요? 됐든 뭐 네. 그렇게 하신 건 그렇고 이제 저는 이제 제가 할 소리를 한 거예요. 네. 뭐냐면은 해수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섬에 대한 일을 했지만 무인도만 주로 그렇죠. 관리를 예, 해왔기 현재까지는. 때문에 예, 맞습니다. 유인도는 행정이 필요한 곳이거든요. 음. 해수부는 행정 경험이 없습니다. 유인도에 대한 행정 경험이 없고 그동안 섬 정책들도 무인도뿐만 아니라 유인도에서도 해왔던 것이 주로 토건 뭐 방파제를 만든다든가 네. 무량장을 만든가 이런 사업만 네. 해왔기 때문에 네. 섬 정책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럴 역량이 안 되는데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반대를 했던 거죠. 네. 그랬고 알다시피 섬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면 전부 다 고기만 잡아먹고 뭐 물고기만 잡아먹고 산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수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30%도 안 되고 예. 그 이상이 뭐 그보다 농업이 더 많고 다른 직업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일률적으로 바다 위에 있으니까 뭐 해수부 해수에서 해야 된다. 이건 아니란 얘기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고 예. 그래서 그 칼럼을 보시고 장관님께서 전화를 해오셨더라고요. 전화를 해서 장관이 직접 전화 왔어요? 예. 오, 예. 한 10분 이상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현안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뭐 굉장히 저는 이렇게 나라가 민주화가 되니까 장관님들도 이렇게 네. 그 국민의 소리에 귀를 제대로 기울이는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잘못 알았다고 섬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고 네. 그리고 나서 제 그 칼럼을 통해서 섬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고 그래서 섬 정책은 행안부에 있는 것이 네. 맞겠다. 그래서 해수부로 가져가지 않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최근에 그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사업이 확정이 됐어요. 그죠? 네. 이게 남해 그리고 사천, 통영까지 섬들을 국도로 연결하는 건데 지금 보고 계십니다. 쭉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바다 위로. 이게 그러면 섬 주민들한테 진짜 도움이 될까? 그리고 관광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될까?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네. 저게 왜 저렇게 확정됐다고 보도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예. 왜 그렇죠? 7월 9일자 국토부 보도 자료에는 네네네. 이렇게 확정되겠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음. 국도로 노선 지정만 했다고 나와요. 노선만 노선 지정? 지정했을 뿐이지 네. 저거 국도에 연륙교도 있고 연도교도 네네네. 있고 그런데
네. 도로공사도 있고 예. 그 하려면은 예타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예산이 확정돼야 되잖아요. 예타 통과되지도 않았고 예산 확정도 안 됐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저 사업이 확정됐다고 보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노선만 됐다. 노선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네네네. 한산도하고 통영 다리 놔준다고 얘기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맞네요. 예. 아직 이제 겨우 예. 예타 통과 최근에 예타 통과도 안 됐죠. 거기도 예. 거제하고 통영 맞습니다. 사이에 연결하는 이제 건데. 고속도로만 예타 통과됐는데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몰라요. 예. 그거를 확정됐다고 저렇게 보도가 나오는 것이 저는 예. 정정 보도를 해야지 싶어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또 남해안 백길 복원 얘기도 또 하셨었잖아요. 제안을 하셨었는데 이게 그럼 같은 맥락인가요? 어떤 내용이죠? 그 이제 그동안의 정책들이 네. 주로 좀 마찬가지죠. 지금 그 국도 얘기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나온 게 계속 육상의 도로 교통만 네네네. 확장하는 이런 예. 식의 정책이 있었단 말이죠. 차로 왔다 그러니까 갔다 할 수 있게. 고속도로 옆에 또 4차선 도로가 나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연휴 때라든가 네. 성수기 때는 차가 몰리는데 다른 때면 텅텅 비어요. 음. 근데도 도로만 계속 만들어요. 그 도로만 만드는 것이 과연 그 남해안이나 이런 그 지역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그랬나요? 좋아졌나요? 그러네요. 별로. 네. 대부분은 도로가 편리해지면 빨대 효과 때문에 대도시로 이렇게 가고 지역은 계속 소멸돼 왔죠. 네네네. 서울 중심으로 돼 왔고 예. 그랬는데 또 저 이미 과포화 상태잖아요. 도로나 이런 육상 교통은 네. 그렇게 많은 도로를 만들고 다리를 놓고 했는데도 지역은 좋아지지 않는데 또 도로만 놓고 다리만 놓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그런 측면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리 놓고 차 다니는 길 말고 차라리 백길로 차 다니는 길은 이미 넘치지 넘치니까. 않나요? 예. 그냥 넘치고 지금 차길이 그래서 부족합니까? 네. 과거에 사실은 부산하고 여수 사이에 백길이 있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삼천포 들르고 통영 들르고 이렇게 해서 오고 가고 했었는데 저희가 근래에 통영에서 여수를 가는데 하루에 시외버스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가는데 중간에 네 곳을 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거의 3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배 시간이랑 별 차이가. 배 시간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게 아니고 과거에 1971년에 엔제로라고 하는 네. 수중 익선 네네네. 초쾌속선이 다닐 때는 네. 통영에서 여수까지 1시간 25분이었어요. 초쾌속선. 예. 예. 1시간 25분이었어요. 지금 저 나오는 저 사진인가요? 네. 예. 아, 예. 그러니까 당시보다 훨씬 안 좋아요. 45년 전보다 가는 이웃 도시와의 네네. 거리가 예. 2배 멀어진 거예요. 네. 그것이 육상교통을 발전시켰지만 네네. 교류는 없어지고 아하. 그랬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뭐 딱 정답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과거에 다녔던 그 백길 우리가 지금 뭐 삼면이 바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상교통에 대한 투자는 정부 차원에서 크지 않은 편이거든요. 네네네. 여객선 공영제도 지금 국정과제로 돼 있지만 계속 미루고 있고 이래서 과거에 이런 노선들을 되살린다고 하면은 복원을 하면. 복원한다면 네. 이제 그냥 교통수단으로뿐만이 아니고 네. 관광과 연계시켜서 크루즈 기능과 이동 수단을 같이 한다고 하면 요새는 뭐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것이 관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그나 네가 울릉도하고 포항 사이에 네. 크루즈선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은 그 전에는 1년에 140일 동안 배가 안 떴어요. 평균. 네. 울릉도하고 포항 사이. 근데 그 크루즈선이 12,000톤짜리가 이다 보니까 다니면서 갈 수가 있네요 이제. 70일로 줄었어요. 절반이 줄면서 네네. 겨울에도 배가 자주 뜨니까 겨울에는 휴직이었거든요. 네. 울릉도 관광이. 울릉도 겨울 관광이 생겨났어요. 네. 이렇게 해상교통을 우리가 잘만 활용을 하면은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겠다 이렇게 싶어서 제안을 한 거죠. 그런데 반면에 반대쪽에서는 네. 아니 지금 뭐 무태서도 그러니까 육지에서도 이용객 적어져 가지고 이제 노선도 줄이고 그러는데 백길도 마찬가지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이제 해상교통하고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과거에는 잘 다녔잖아요. 예. 잘 다녔는데 육상교통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해상교통을 하는 것이 힘들어 하는데 울릉도 같은 경우도 처음에 백길 무서워하다가 크루즈는 뜨면서 관광객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 파도가 같습니다. 어느 정도 쳐도 네, 갈 수 있게 다닐 수 된 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인식은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일정한 부분 지금까지 몇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제가 처음이 아니고 예전에 어디죠? 그 여수 엑스포 때도 크루즈선을 부산까지 띄웠었고 예. 그 사이 해수부에서도 몇 번 업자를 모집을 했었어요. 예. 그 노선을 살리려고. 그런데 이 경제적 이유 때문에 네. 이제 못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되살리려고 하면 일정 기간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상교통에 대해 그동안 지원을 너무 안 했었으니까 네. 지원을 하려고 하면 여객선 공영제를 통해서 일정 기간 지원을 해주고 해상교통을 활성화시켜야 되죠. 네. 그럼 울릉도처럼 그렇게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정부나 기관이 섬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다른 사례가 있는데 국립공원공단이 15년째 국립공원을 훼손하고 있다는 얘기도 SNS랑 칼럼에 쓰셨어요.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면 썼었죠. 예. 그 신안에 우이도라고 있습니다. 네. 우이도라고 하는 섬에 그 사구 예. 모래 언덕 예. 사막 지역이 사막 유명한 곳. 예.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왔었거든요. 왔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 모래 사구는 바람에 따라서 변형되기도 하고 이렇게 바뀌는데 네네네네. 그렇게 바뀌는 것을 잘못 판단해갖고 국립공원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게 이렇게 됐다. 훼손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판단해가지고 출입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거기 국립공원으로 묶이기 전에 거기 소떼가 살았거든요. 예. 소떼가 살고 아이들이 비료푸드 가지고 이렇게 썰매 타고도 멀쩡했던 곳이에요. 예. 그리고 다른 지역은 다 사구에서 썰매도 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묶은 거예요. 15년 동안이나 되살린다고. 근데 15년 동안 되살린다고 했는데 오히려 풀만 더 자라고 실제로는 복원이 안 됐죠. 네. 그래서 무조건 통제만 하는 게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진짜 나쁜 점인데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통제만 할 게 아니라 실제 비슷한 사례가 인천의 대청도에도 옥축포 사막이라고 있고 그러면 태안의 신두리도 있는데 거기는 개방을 해요. 네. 개방을 했는데도 멀쩡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도토리현 사구 같은 경우 더 규모가 크거든요. 예. 거기 썰매 타기 하고 낙타도 다니게 해요. 네. 다른 나라 다 그렇고 하고 우리나라도 다른 지역은 다 개방을 하는데 이 우리도 뭐 국립공원이 그렇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어서 제가 그런 칼럼을 썼던 겁니다. 과도한 통제는 문제다. 한마디로. 당연하죠. 네. 통제 가지고 된 게 아닌데 통제할 때는 해야 되지만 통제가 안 해도 될 것을 통제하면서 오히려 망치고 있는 사례죠.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시설 우리 쪽으로 조금 더 돌려보면 지금 통영에 살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그 몇 달 전에 한 방송에서 보니까 통영 음식이 전국에서 제일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댓글 공격도 많이 받으셨고 그런데 자 그 뭐 변함 없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럼요. 제가 서울의 어떤 방송국에서 방송을 네. 하다가 저도 모르게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네. 근데 제가 요새 통영에 살고 통영이 고향은 아니지만 15년째 살고 있으니까 뭐 진짜 어디보다도 사랑하는 곳인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뭐 통영 음식이 전라도 음식보다 100배나 맛있다. 이건 지금 너무 지나친 과장이죠. 전라도 음식보다. 그러니까 그건 너무 그러니까 네. 사회자께서 수습을 하시면서 이분이 전라도 출신이라 얘기한 거니까 너무 뭐라 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그건 좀 지나친 과장이긴 한데 저는 실질적으로 해산물 음식에 관한 한 통영이 우리나라의 원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어떤 음식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다찌 같은 경우는 그 다찌 자체가 음식은 아닌데 그 문화잖아요. 다양한 음식 문화 여러 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맛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음식이고 뭐 마산에도 뭐 집도 있고 삼천포 실비도 있지만 아무튼 저는 통영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통영 어쨌든 최고다 얘기 계속 예. 하고 계신데 통영에서 지금 의미 있는 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다고요? 네, 통영의 이제 청년들하고 뭐죠? 통영 청년들이 행안부에서 하는 예. 청년마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청년마을 사업. 청년마을에 선정이 돼서 네. 제가 이제 저도 자문도 해주고 하면서 같이 하고 있는데 도와주는 거죠. 거기에 섬바다 음식학교라는 것을 청년마을에서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를 거기 학교에 뭐 대학 같은 개념이니까 총장으로 초대를 해줘서 예. 도와주고 있는데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그 학교. 소개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산물이나 네. 섬에서 나오는 다양한 식재료들 도시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공급해 주는 것만 받아서 쓸 뿐이지 그렇죠. 예. 직접 어떻게 한 경로로 잡혀서 또 어떻게 채취돼서 어떻게 오는지를 모르니까 네. 그런 식재료를 공부시키고 그리고 통영이나 섬의 토속 음식 문화도 공부시키는 이런 그 학생들을 길러내서 그들이 섬과 바다에서 나오는 식재료와 음식을 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뭐 무역업을 하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제 무료로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네. 섬바다 음식학교가요. 네. 참 가보고 싶고 궁금하네요. 입학하시죠. 또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 팥이? 최근에요. 네. 네. 곧 아주 짧게 그냥 간단히 소개해 네, 주세요. 뭐 팥이라는 것 아시죠? 네, 팥이 바다 위에 시장, 예. 수상 시장이죠. 예. 네, 과거에는 있었죠.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화면으로. 네. 흑산도 팥이 네, 초청작. 예. 제가 감독도 하고 예. 제작도 하고 네. 출연도 했던 영화입니다. 예. 영화인데 우리 사라진 네. 우리 사실 뭐 팥이가 어업사에 네.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거든요. 60, 70년대 우리가 산업화되기 전까지는 네네. 어업이 수산업이 가장 국가 기관 산업이었어요. 그 기관 산업이었는데 그때는 흑산도라든가 연평도라든가 팥이 처리되면은 몇 명 안 살던 섬에 네. 수만 명이 몰려와서 수산물을 거래하고 했었는데 이때의 그 기억들이 지금 지워져 가고 있고 사라져 가는데 그때를 기억하는 어르신들로부터 채록을 해서 예. 이제 영화로 만든 겁니다. 한번 저도 꼭 챙겨서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이 81만 명이 지금 섬에 살고 있잖아요. 이제 섬은 어떻게 보면 전체 인구로 보면 1.5%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소수자일 수도 있는데 앞으로도 이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 좀 부탁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섬을 보는 이 사람들의 시선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5% 5~9%라고 했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도시화된 섬들까지 포함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예. 그러니까 큰 섬들, 뭐 남해도나 거제도나 욕지도. 강화도나 네네네. 이런 섬을 빼면은 훨씬 더 0.몇 %도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배 타고 가는 이런 작은 섬들은 그보다 더 작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흔히 정부나 뭐 기재부 같은 데서 섬을 위해서 그 예산을 쓰자고 하면은 인구 얼마도 안 되는데 예산을 왜 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고 섬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건데 네. 사실은 인구수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섬은 우리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섬이 가진 가치는 영토 안보적인 관점에서 우리 해상 영토를 지키는 천병 같은 보루 같은 그런 존재고 섬 네. 사람들은 그 해상 영토를 지키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파수꾼.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섬과 섬 사람들을 제대로 정부가 예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섬에 정말 아름다운 풍경도 많고 또 얽힌 얘기도 많을 텐데 오늘은 조금 씁쓸한 얘기 위주로 좀 진행이 됐는데 다음에 또 모실 때는 이 섬 사람들과의 재밌는 얘기들, 그랬으면 맛있는 좋겠습니다. 얘기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섬 연구소 그리고 섬과 썸을 타고 있는 이 강재윤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